네, 안녕하세요.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폴이라고 합니다.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일절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절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콘텐츠를 빠르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아웃풋 퀄리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꼭 잘 익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익혀야 된다는 거고, 그걸 실제로 생활화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미시 구조화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실제로 미시한 구조화를 예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즉,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아저씨가 앉아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주 똑똑하고 문제를 잘 푸는 일달러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문제는 제가 만두 공장을 지금 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 매출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이상하게 매출이 7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30억 원이 증발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증발했고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왜 30억 원이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이 30억 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똑똑한 여러분, 일자로 여러분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똑똑하게 도울까요? 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미시한 구조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지금 현장 30억 원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 30억 원 매출 하락이 결과인데, 그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킨 핵심적인 그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30억 원 매출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매출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하게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두 한 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요. 그럼 이제 6개나 뭐 12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한 조그만 박스로 넣고 그게 이제 더 큰 박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대형마트에 팔잖아요. 그게 이제 수량인 거고, 가격은 이 박스 하나당 가격이 얼마냐, 전체 박스 수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한 박스당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매출이잖아요. 작년에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70억이었다는 것은 결국 수량은 같은데 가격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가격은 같은데 수량이 떨어졌거나, 둘 다 떨어졌거나,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제 작년 대비 이 박스 하나당 가격이 빠졌나요? 또는 이 박스의 전체적인 수량이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가격은 같고 수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박스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0개를 팔았는데 지금은 7,000개밖에 안 팔렸더라. 가격이 문제가 아니니까 수량이 왜 빠졌는지를 또 이제 구조적으로 미시하게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수요가 왜 빠졌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조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공급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10,000개 팔았는데 올해 7,000개밖에 못 팔았다는 것은 결국 수요, 즉 고객들이 덜 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 만두를 안 먹어요. 치즈떡볶이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두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 뭐 이러니까 수요 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공급 쪽에. 예를 들어서 이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딜레이가 발생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는 우리가 10,000개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00개 박스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문제가 수요의 문제인지 공급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시장이 이 만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경쟁사들도 같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지, 뭐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서베이를 했더니 실제로 만두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나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나요? 그게 사장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경쟁사들도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고, 다른 만두 공장들도,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이 만두를 되게 좋아해서 요즘 더 사고 있대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확실한 거는 수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문제죠? 공급의 문제죠. 왜? 공급이 아니면 수요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이라는 것을 미세하게 쪼개면 뭐가 나올까? 어떻게 이걸 구조화해서 볼 수 있을까? 를 보는 거죠. 퍼즐 조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걸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커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두라고 생각하고 만두 한 알이라 생각하고 저의 탄생부터 팔릴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 만두의 journey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4단계로 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원재료를 이제 어딘가에서 사야겠죠. 네. 그리고 그 원재료를 실제로 공장으로 이동해야 될 거고, 이동된 원재료를 다시 가공을 해서 만두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장해서 판매를 하겠죠. 결국 딜레이나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4단계에 어딘가에서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작년 대비 또는 뭐 다른 분기 잘 됐을 때 대비 이 4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게 있었느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지금 보니까 배송에서의 문제 있었던 거예요. 배송에서. 여기 또 다시 좁혀지는 거죠. 공장 배송 과정을 또 이제 미세하게 구조화한다면 크게 3가지 또 페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달팀에서 누군가 이 원재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구매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운송업체가 실제로 그 재료를 이제 픽업을 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운송업체에 뭐 그 트럭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실제로 그걸 다 갖고 공장으로 오겠죠. 이 A, B, C 이렇게 시퀀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조달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forecast? 약간 앞으로 어떻게 판매될 건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주문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배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픽업의 문제일까요? 그랬더니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는 픽업에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운송업체 트럭 회사가 영업 적자를 보면서 트럭 수를 줄여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픽업하는데 시간이 2배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조달팀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장단 또는 이제 임원 측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왜? 게을러서. 또는 방관한 거죠. 약간 뭐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결국 작년에 100억 원의 매출을 만들고 있던 회사가 70억 원의 매출밖에 못 만들었던 이유는 결국 아주 작은데 조달팀의 게으름에서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미세한 구조화 없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랜덤하게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찍어서 찾을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효율적이었을까요? 효율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더라도 그거는 시스테마틱한 방법을 통해서 체계화된 로지컬한 방법을 통해서 찾은 게 아니라 랜덤하게 찍어서 찾은 거기 때문에 반복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그 정답을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자, 여러분은 오늘 봤습니다.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첫째 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를 늦춰가지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본질의 원인을 미세한 구조화를 통해서 찾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간을 결국 많이 절약을 하고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본질에 집중하니까요. 미세한 구조화, 이게 결국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 보신다고 나는 이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절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영상을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싶겠지만 다른 류의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무조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런 미시 구조화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잘로의 코칭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추천은 기사를 많이 보는데 기사를 읽지 마시고 제목만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한대요. 예. 그러면 이게 결과예요. 우리나라가 외과 의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 그럼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모든 가능한 원인들을 구조적으로 빠바바바바바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실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거를 이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정말로 업계 최고의 사람의 코칭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 또는 약간 비슷한 레벨의 친구들이랑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코칭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와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연습하고 코칭도 둘 다 받았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사고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코칭이 필요하다, 미시한 구조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최고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미시한 구조화를 통해서 본질을 찾고 본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스킬 세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코멘트 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